자,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 배웠었고, 자기장이 변할 때, 자기 손속이 변화할 때 닫혀 있는 형태의 고리에 유도 전류가 생기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지난 시간에 그 예로 자기장의 크기가 변화할 때, 자기장의 크기가 변화하고 이제 도선고리의 단면적,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은 변하지 않을 때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 이어서 면적만 바뀌는 경우에는 또 전자기 유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 설명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균일한 자기장이 있어요. 균일한 자기장은 솔레노이드 내부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말굽 자석 안쪽 있죠. 말굽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N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죠. 보통 요 안에 이제 디귿자형 도선을 놓고 실험을 합니다. 균일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논의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이 있습니다. 자기장이 있고 지금 이 상황은 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균일하면서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디귿자 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디귿자죠. 예, 요것만 놓고 보면 여기는 끊어져 있는 이 디귿자형 도선이고요. 좀 확대해서 볼까? 그 다음에 이 디귿자형 도선의 저항은 R이라고 합시다. R이고, 요 위에 이 도체 막대가 있습니다. 도체 막대가 있고요. 이 도체 막대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기 손속을 구해보면 좀 요 부분은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고 연결된 부분인 요 사각형 형태가 있습니다. 요 사각형 안에 자기장이 통과하고 있고 이때 면적은 요 면적이 되겠죠. 자기 손속을 구할 때 요 면적은 세로 곱하기 가로니까 세로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이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이 순간에 자기 손속은요,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 되겠죠. 이 면적은 L 곱하기 X, 이게 이제 면적이 될 겁니다. 얘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얘가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는데 요 도체 막대를 잡고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 V로 끌면 얘가 늘어나죠. X가 늘어나죠. X가 늘어나서 자기 손속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과 크기를 구해 볼 겁니다. 일단 크기를 먼저 구해 볼까요? 이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하면 이제 유도 기전력, 이 전압은 도선 고리의 개수에 비례하죠. 근데 지금은 사각형 도선 고리가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있고, 그다음 시간에 따른 자기 손속의 변화와 같은데, 요 자기장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자기장은 상수니까 미분 기호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면적의 변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면적은 바로 요게 면적입니다. 요게 요만큼이 이 면적 S라고 볼 수 있죠. 요 S에다가 LX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요 면적 S에다가요. 근데 LX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게 또 있죠. L은 안 변합니다.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요. L도 상수니까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럼 식이 BL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죠. 근데 델타 T분의 델타 X가 바로 요 V입니다. 델타 T분의 델타 X가 시간에 따른 X의 변화량이니까 속력 V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은 마이너스 BL V가 되고요. 이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렌츠의 법칙을 뜻하는 거고, 요 패러데이 법칙으로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 부분을 할 때 많은 비난을 받는데요.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디귿자 브라보. 이렇게 따라 디귿자죠.
몇몇 안 되는 강의를 듣는 학생을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디귿자죠. 예, 디귿자고 여기 위에 도체막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 V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하고 있고 요 길이는 안 변하고 있죠. 요 길이만 변하는 경우 X죠. 그때 BLV를 씁니다. 디귿자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는 뭐 참고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디벨롭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던데요. 지금 1학년 때 수업 들었던 2학년 학생들이 저를 보면서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데요. 저 얼마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이게 뭐였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농담만 기억하고 내용은 기억 못하는 이런 경우인데 전자기 유도에서 면적만 변할 때 이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면적만 변할 때 유도 전압의 크기가 이렇게 되고 최종적으로 전류의 크기는 저항분의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이렇게 해야지 유도 전류의 크기가 구해지는 겁니다. 요즘은 근데 계산하거나 이런 거는 잘 안 나오는 추세입니다. 잘 안 나오는 추세고 유도 전류 방향 구해볼까요? 지금 면적이 증가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가면 자기 선속이 증가하죠. 자기 선속의 방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지금 자기 선속의 방향이. 근데 그 방향이 증가하니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 되어서 시계 반대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저기에 BLV 앞에 마이너스 생략한 거죠? 네, 생략했어요. 그냥 어차피 크기만 패러데이를 법칙으로 구할 거라서 이불로 생략을 했습니다. 마이너스라는 뜻은 자기 손속의 변화의 반대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증가하면 반대 방향이 되고 감소하면 원래 자기장 방향대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예를 몇 개 더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는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성고리가 아예 닫혀있는 형태로 직사각형 도성고리가 있는데요. 이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그러면 자기 선속을 계산할 때 면적은 요 면적이 되죠.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증가하고요. 그러면 나오는 방향에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생기죠. 여러분 자기장이 있는 영역만 전류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전류는 생기면 회로 전체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런 변화가 생기면 전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장에 의해서 이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이때 크기는 브라보 하면 되죠. 디귿자죠.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라 보면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빨리 지워야겠다. 지우는 게 어디 갔지? 없어져라. 이때 유도 전압은 BLV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서 L은 바로 이 면적을 구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가 L이 되겠습니다. 그 X가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속의 변화율을 계산해 보면 X의 변화율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V가 일정하면 전압이 일정해서 유도 전류가 일정한 크기로 흐릅니다. 요 세 개가 다 일정한 경우입니다. 지금 속도가 일정하면 일정한 전류가 흐릅니다. 방향은 구했죠. 시계 방향이죠. 지금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요. 일단 가운데를 통과하는 순간은 어때요? 이 면적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왜냐하면 얘가 시간이 조금 지나도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더라도 면적은 그대로죠. 면적은 그대로 이겁니다. 그래서 자속이 안 변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유도 기전력은 0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빠져나가는 순간이 있죠. 빠져나가는 순간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그러면 자기 손속이 줄어드는 거고 나오는 방향의 자기 손속이 줄어듭니다. 그럼 이 변화를 상쇄시키려면 유도전류의 한 자기장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죠. 그럼 그 방향으로 엄지를 향하면 시계 반대 방향이 됩니까? 이게 이제 유도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크기는 똑같겠죠? 속도가 같다면 자기장 곱하기 면적을 계산할 때 변하지 않는 길이 곱하기 변하는 방향의 속도 이렇게 됩니다. 방향은 아까랑 반대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되겠네요. 이딴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됐나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 상태로 오른쪽으로 간다고 합시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일정한 자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닫혀있는 형태의 사각형 고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이 면적은 요게 면적이 되죠. 요게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면 자기 손속이 증가하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 손속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 되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엄지를 향하면 시계 반대 방향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부분만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흐릅니다. 이때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B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L1 여기 원이 미리 나와 있네요. L1 V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면적을 계산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가 이 BLV 할 때 그 L입니다. 여기 자속이 보입니까? 이게 자기장이고 이게 면적의 변화율이죠. 여기에 이제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가 들어있고 변하는 부분의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약간 이걸 자주 보게 되면 요 식에서 패러데이 법칙이 바로 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요 두 개 곱하면 면적 변화율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방향은 여기 옆에다 표시해 줄까요? 시계 반대 방향이죠. 면적만 바뀌는 경우에는 이렇게 식을 패러데이 법칙 이렇게 쓸 수 있고 BLV라는 식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식처럼 하나 외워두면 편해요. 여러분이 비웃지만 기억에 남을 거예요. 비웃음과 기억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코일과 자석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인데요. 옆에 뭐 적혀있지?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 화면만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정말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저보고 어떤 아이가 코일 장인이라고 그러던데요. 코일을 정말 잘 그린다고. 요 펜터를 반복해서 그리면 됩니다. 예, 인테그랄입니까? 이과생이군요. 그 자석하고 코일이 상대적으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경우에 이제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과 크기를 구하는 건데요. 일단 N극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배웠던 방법으로 먼저 유도전류의 방향을 구해보고요. 근데 좀 더 이 경우에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또 유도전류의 방향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까워지는데 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요. 아랫방향이죠. 왜냐하면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오죠. 자기장이 이런 방향이니까 전체적으로 요 자석이 아랫부분에 만드는 자기장은 아랫방향입니다. 근데 요 자석하고 가까운 쪽이 자기장이 세죠.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집니다. 약해지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일단 얘가 내려온다는 것은 요 코일의 입장에서는 아랫방향의 자기장이 점점 세지는 거죠.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니까 아랫방향으로의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이 변화를 상쇄시키려면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윗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른손이 이렇게 감겨야 되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생깁니다. 유도전류가
참고로 요거는 유도 전류가 되게 약하거든요. 약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검유계입니다. 이 G라고 쓰는 이유는 이 검유계죠. 검유계. 예. 간혹 이런 게 나와요. 우연의 일치죠. 예. 한글 파괴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또 약간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변화를 싫어한다라고 보면 그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게끔 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까워지면 밀어내려고 하고요. 서로 상대적으로 멀어지면 당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까워지는 중이죠. 얘가 가까워지거나 코일이 움직여도 마찬가지 일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가까워지면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인 상태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맞아 떨어지나요? 그러면 이제 전류가 요 뒤쪽으로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나와야 되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요 방향이 되죠. 그래서 그 코일하고 자석 혹은 원형 도선하고 자석 사이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경우에는 자기력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여러분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같은 일정한 속도로 가까워지더라도 코일하고 자석이 가까워질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요 경우를 두고 지금 볼게요. 보통 자석주의 자기장은 거리가 멀어지면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자기장이 거리가 멀어지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석이 멀리서 움직일 때는 그러니까 요 거리에 있다가 요 거리가 된다고 합시다. x만큼 이동을 했어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x만큼 이동하면 이때 자기장의 변화는요. 자기장의 세기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요만큼 변하죠. 멀리서는요. t 동안에 x만큼 멀리서 왔을 때는 자기장이 요만큼 변합니다. 근데 만약에 가까워져서 여기서 요만큼 똑같은 x를 간다라고 쳐요. 똑같은 시간 동안에.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요 크기가 되었다가 요 크기가 되죠.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가 더 심해지죠. 그래서 가까이에서 움직일 때가 자기장의 유도 전류의 세기가 더 세집니다. 그리고 센 자석이 유도 전류가 더 잘 흘러요. 실제로 해보면 그냥 자석보다 네오디뮴 자석으로 움직이면 눈에 띄게 유도 전류가 세게 흐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요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돼요. 센 자석은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자기장이 세겠죠, 이렇게. 약한 자석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똑같이 거리가 요만큼이었다가 요만큼이 된다라고 해요. 이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가요. 그럼 그동안에 약한 자석은 요만큼 자기장이 변합니다. 근데 센 자석은 자기장의 크기가 요거였다가 요게 되죠. 그래서 변하는 폭이 어때요?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속의 변화가 더 심해서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세서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른 게 아니고요. 이제 센 자석 주변에 자기장의 변화가 더 심하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움직이더라도 자기 손속의 변화가 더 심해서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그 자기장이 일정하게 변할 때는 자기장의 크기하고 관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자기장의 센 자석을 이용하면 자기장이 커서라기보다는 그 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심해서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식을 제가 이불로 이렇게 뭐 따로 변형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충 보면은 요것도 면적이 일정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식에서요.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이게 아니죠. 이게 바뀌었죠.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요 코일의 단면적은 잘 안 변하잖아요. 근데 자기장의 변화율이 요게 이제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예. 그렇게 돼서 센 자석일수록 기울기가 전체적으로 크고요. 또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커지고요. 그래서 이제 전류가 잘 흐르는 거고. 근데 여기는 N이 0이 아니죠. 예. 코일의 감김수가 많을수록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그리고 델타 T도 관계 있죠. 그러니까 빨리 움직일수록 변화율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칩니다. 이 코일하고 자석 사이는요. 이건 고리가 한 개일 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프린트 내용은 끝나는데 제가 추가 설명을 조금 할게요. 요거는 그 프린트에는 제가 안 넣은 부분인데 그 수능 특강에서 캡처해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하는 예로 세 가지를 사진으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좀 설명을 할게요. 하나는 뒤에다가 제가 따로 가져왔습니다. 발전기의 원리는 조금 제가 자세히 좀 하려고 뒤에 따로 캡처를 해왔고, 우선 마이크하고 금속 탐지기의 원리를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마이크의 구조를 보면 여기에 코일이 있고요. 코일이 있고 여기 연구 자석이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연구 자석의 이쪽이 S극이고요. 위쪽이 N극이라고 할게요. N극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리가 오죠. 소리는 종파입니다. 그래서 매질이 진행 방향으로 진동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이 진동판까지 오게 되면 진동판을 이렇게 진동시키죠. 예. 그럼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순간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까워지죠. NS 색깔이 좀 이상한데요. 사실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색깔을 달리 했습니다. N극이 꼭 빨간색이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까워지니까 이제 밀어내겠죠. 그럼 코일에는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게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더 헷갈립니까?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그게는 색깔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코일이 멀어지는 순간에는 멀어지니까 당겨야 되죠. 그래서 가까운 쪽이 S극이 되고 먼 쪽이 N극이 되게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진동하는 패턴대로 이 유도 전류가 교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리를 담은 전기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이제 전기 에너지로, 소리 에너지가 이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이런 과정입니다. 요게 이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마이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속 탐지기를 설명할게요. 이 금속 탐지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코일이 하나는 지금 요 방향으로 간 게 있죠. 요 방향으로. 여기에 교류 전류를 흘려줘요. 그러면 요 주변의 자기장이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계속 바뀝니다. 자기장이. 근데 만약에 여기 금속 동전이나 금속이 주변에 없다라고 일단 생각해 봅시다. 없으면 자, 요렇게 자기장이 생기고 요렇게 자기장이 생기는데요. 요 옆에 수신 코일은요. 코일이 수직으로 간 게 있어요. 얘랑 수직 방향으로요. 그러면 요 수신 코일에 통과하는 이 자기장이요. 요 코일의 단면적에 수직한 성분이 없죠. 수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을 놓고 보면 요 수신 코일의 자기 손속은 0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장 중에 수직 성분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0이기 때문에 이 상태는 얘가 막 변해도 어차피 자기 손속은 계속 0이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안 생깁니다. 근데요, 만약에 여기에 금속이 있다라고 쳐요. 이 금속이 있으면 막 이 자기장이 변하잖아요. 그럼 여기 금속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막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는 맴돌이 전류라고 하는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원형 전류가 막 생겨요. 부분적으로. 그러면 금속 동전에 유도 전류가 생기면 그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으로 생기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 방향으로요. 그럼 이 자기장이
얘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이 생기죠. 수신 코일은. 근데 얘가 요렇게 또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유도 전류가 계속 바뀌면서 생길 거예요. 그럼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기 유도 전류가 흐르고 이 미약한 전류를 트랜지스터로 증폭시키면 이제 이게 삐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속 탐지기의 원리입니다. 되게 사람들이 머리가 좋죠. 그다음에 이제 발전기의 원리는요. 외국 사이트에서 불법 캡처한 겁니다. 동영상인데 이 부분 캡처한 건데요. 일단 상황을 설명할게요. 오늘 몇 분까지고? 예, 그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발전기의 원리인데 교류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일단 여기 이 그림도요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인데 요게 N극이면 여기는 S극입니다. 이게 전체가 N극이 아니에요. 요게 S극이면 여기가 N극이에요. 그래서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요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됩니다. 균이래요. 계속 이 방향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그다음에 도선고리가 이렇게 있죠. 지금은 이제 자기력 손속이 최대일 때입니다. 면을 딱 수직으로 통과하죠. 자기장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A 있죠. A는 요 앞쪽 전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A는 좀 색깔을 바꿀까요? A는 그 앞쪽 전극과 연결되어 있고요. 요 D는요. 뒤쪽 전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D. 우연의 일치예요. 아, 안 졸고 있네요. 예. 안 졸고 있나 확인해 본 거예요. 예. 그래서, 깜짝이야. 자, 이 순간에 보면요, 자기 손속이 요 면적에다가 요 자기장을 곱한 게 됩니다. 이걸 이제 옆에서 바라보면요, 이제 요 지점이 이제 A 지점이 되고 요 지점이 D 지점이 됩니다. 자기장이 이제 요렇게 통과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이 최대일 때예요. 근데 이게 약간 전에는 지금 어디로 회전할 거냐면 얘는 이쪽으로 가고요. 얘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 요렇게 회전할 거예요. 어떤 방향인지 알겠습니까? 이쪽으로 회전할 건데 이 순간을 놓고 보면요. 조금 전에는 요렇고 조금 전에는 이렇게 되거든요. 조금 후에는. 그럼 이 동안에는요. 사실 이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크게 안 변합니다. 크게 안 변해서 자기 손속은 최대인데 유도 전압은 0일 때예요. 그래서 이제 요 순간으로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 그 뒤에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요 순간이 자기 손속이 최대이고 유도 전류는 아르르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바뀌죠. 이쪽 방향으로 바뀌면 이걸 옆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됩니다. 약간 이렇게 돼 있죠. 기울어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A점이고요. 여기가 C점이고요. 자기장은 그대로죠. 자기장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얘를 이제 분해해야 돼요. 얘를 이제 수직 방향 성분하고 야라는 방향으로 분해하면 수직 방향 성분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수직 방향 성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수직선과 이루는 각도를 요거를 이제 세타라고 두면 요 세타하고 점을 합치면 90도죠. 90도고 그럼 얘가 세타가 되고요. 세타가 되고 그럼 요 자기장의 수직 성분은 B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들죠.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줄어들면요. 지금 요 방향에 지금 자속의 방향은 요게 자속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요 방향의 자속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변화를 상쇄시키려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요 방향이 되어줘야 되죠. 그래서 요 방향이 되려면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이 A에서 B를 지나 C를 통과해서 D를 향해서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전류가 나가야 되고요. 앞쪽에서는 전류가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는 A, B, C, D 이 방향을 이제 플러스로 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가 점점 증가하고 자속은 점점 감소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시간이 좀 더 지나서요. 얘가 이제 수평이 되었어요. 수평이. 그러면 지금 요 순간인데요. 요 순간은 이제 자기장은 요 방향이 되니까 자속이 0인 순간이죠. 근데 여기 직전을 놓고 보면 이게 요렇게 되기 직전은 이렇게 되고 직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A점이고 여기가 D점이죠. A, D입니다. 그럼 이 순간에는요.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해요. 이 순간에는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하고요. 통과하는 방향이 아예 바뀌어버리죠. 그죠? 그럼 이때는 수직 성분이 뭐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수직 성분이 이렇게 됩니다. 잘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기 직전에는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근데 이렇게 된 직후에는 이 방향으로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통과하는 방향이 바뀔 정도니까 변화가 심할 때예요. 이때는 변화가 심할 때고 요게 요 방향이 되니까 요 방향이 되는 걸 상쇄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방향이 되도록 다시 원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 전류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방향은 똑같아요. 방향은 A, B, C, D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여기는 이때는 이제 전압이 최대가 됩니다. 전류가 최대로 오르고요. 자속은 0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코사인이 최소일 때 사인은 최대가 됩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도요. 이게 연속성이려면 전류의 방향이 안 바뀌어야 되죠. 안 바뀌는지 확인을 볼게요. 이제 좀 더 돌아가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는 상황을 놓고 보면 옆에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 아래쪽이 A가 되고 위쪽이 D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기장은 이렇게 됩니다. 자기장의 수직 성분은 이제 이 방향이 되는 거죠. 역시 수직 성분이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고 이 방향의 수직 성분이 줄어들고 있어요. 맞습니까? 줄어들고 있는 거 맞나요? 아니죠.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죠. 이 방향의 자기 선속의 방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선속의 크기가. 그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 이 방향과 이 반대 방향이 돼야 되겠죠. 야, 화려하죠 스킬이. 그래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 이 방향이 돼야 되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역시 똑같죠. 그러니까 전극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A, B, C, D니까 앞쪽에서 들어와야 되죠. 그 뒤쪽으로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극으로 보면은 요 앞쪽에서는 전류가 들어가고 뒤쪽에서는 전류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의 부호가 그대로예요. 전압의 부호가. 대신에 이제 그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그러다가 이제 또 수직인 상황이면 자속은 최대고 자속의 변화는 최소인 경우예요. 자속은 최대이고 자속의 변화는 최소여서 전류가 0인 순간입니다. 0인 순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옆에서 바라보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나 비슷해요. 이 자기 선속은. 자기 선속의 변화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유도 전류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계속 반복이 되죠. 이제 지금 색깔이 보면 바뀌었죠. 아까는 위쪽이 노란색으로 A, B가 있었고 아래쪽이 C, D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역전이 된 겁니다. 돌아가면. 그래서 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자기 선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평으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자속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면 유도 전류는 이 방향 아니에요?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방향이죠. 그럼 반대죠. 모양으로 봐서는 같지만 극이 바뀌었잖아요. 앞쪽에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고 뒤쪽에서는 여기로 오는 거는 요 뒤에 연결돼 있잖아요. 요 부분에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극이 바뀌었죠.
이 전류의 방향이.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예요. 요 시간이 지나면 이때가 그러면 좌속은 최소고 좌속의 변화는 최대가 되겠죠. 이게 지금 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치면 요렇게 되었다가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 보면 이게 D점이고 여기 A, D, A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수직 방향 성분이 지금 자기장은 전부 다 이 방향이잖아요. 그죠? 자기장의 수직 방향 성분이 이 방향이 되었다가 이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방향인데 이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니까 다시 원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전류가 생겨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전류가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유도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면 DCBA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얘나 전극으로 치면 여기로 치면 거꾸로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계속됩니다. 이게 더 돌아가면 역시 또 자속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는 상황이 되고 이쪽 방향으로 자속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를 상쇄시키려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전류가 생겨야 되니까 역시 방향이 DC, BA 방향이죠. 이렇게 돼서 전극으로 치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그리고 얘가 자속이 점점 커지면 전류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속이 사인, 코사인 중에 하나로 표현되어지면 그 자속의 변화에 비례하는 유도 기전력은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위상이 90도 바뀌죠. 그렇게 되니까 자속이 최대일 때 전류가 최소이고 자속이 최소일 때 전류가 최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은 수직으로 가까워지죠. 그럼 자속이 최대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전류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직에서 만약에 수평적으로 가는 상황이면 자속이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전류는 증가하는 상황이 되고요. 유도전류의 방향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의 방향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교류 발전기고요. 직류 발전기는 할까요? 직류 발전기는 지금 자속이 최대인 순간 전류가 최소고요. 이때 방향이 바뀌잖아요. 근데 방향이 바뀔 때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요. 도려내면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없애요. 없애고 전극을 이쪽과 이쪽에 답니다. 이쪽과 이쪽에 달면 전류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전극의 방향을 바꿔줘요. 지금 여기다 끊으면 안 되네요. 옆에다 끊어야 되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끊으면은 원리는 이래요. 전류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전극의 방향을 바꿔줘요. 그러면 계속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직류 발전기가 됩니다. 발전기가. 그게 거꾸로 되는 게 직류 모터, 교류 모터예요. 어렵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